윈스턴은 영국이 전시나 평화시를 막론하고 이 새로운 과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비행은 처칠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처칠은 비행기를 발전시키고 시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찬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칠은 이들이 겪는 위험의 약간을 같이 겪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육체적 위험이 정신적인 근심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해 겨울 윈스턴은 단순한 비행기 여객으로 만족하지 않고 비행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클레멘타인의 불안을 증가시켰다. 11월 29일에 윈스턴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낸 바 있었던 윌드맨 루싱턴 대위는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이 비극은 클레멘타인을 더욱더 놀라게 했으며 그의 많은 친구들이 이미 느끼고 있었던 근심을 부채질해 주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직업과 친구들을 위해서는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1913년 12월 6일에 스미드는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윈스턴은 이러한 설득과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1914년에 스페인에서 부활절 휴가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걱정을 버리지 못하고 처칠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제가 그곳에 있을 때보다 당신이 더 많은 비행을 하고 있다는 두려운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비행기를 타지 마시기를 빌겠어요. 클레멘타인의 걱정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클레멘타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낸 바로 그날 윈스턴은 해군 비행기를 타다가 엔진 고장으로 클렉턴 방파제 가까이에서 불시착했다. 그러나 윈스턴은 하루 내지 이틀 후에 다시 비행기를 운전했다. 5월 말에 클레멘타인은 다이애나와 랜돌프를 데리고 DF에 있는 친정어머니한테 갔다. 윈스턴이 5월 29일에 DF에 있는 클레멘타인에게 보낸 편지는 클레멘타인에게 틀림없이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나는 중앙항공학교에 2, 3일간 있으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완전 무결한 상황에서 비행을 조금 했소. 그녀가 답장을 했을 때 신문들은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이 알고 있는 유명한 비행사인 구스타프 하멜이 영국 해협에서 사망했다는 기사들로 꽉 차 있었다. 이것은 물론 클레멘타인의 불안을 더해 주었다. 클레멘타인은 5월 30일에 처칠에게 절망적인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저는 당신의 편지를 읽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몸이 약하고 피로해서 당신에게 비행을 중지하라고 반대할 기력도 없어요. 그것은 마치 돌담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과 같은 짓이에요.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요. 그 후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2번 보냈으나 비행기 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클레멘타인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의 공포는 그녀의 정신까지 괴롭히기 시작했다. 클레멘타인은 임신 5개월이었다. 6월 3일에 윈스턴은 인찬트리스 호를 타고 항해하던 중 아침 일찍 DF 가까운 곳에서 내려 가족들과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윈스턴은 다시 배를 타고 항해를 계속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다음날 이런 편지를 썼다. 아이들은 인찬트리스 호가 사라지자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클레멘타인과 윈스턴은 틀림없이 비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계속 비행을 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체념하고 말았다. 이것은 클레멘타인이 위의 편지 속에서 다음과 같이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무리 해도 당신의 비행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질없이 간청을 함으로써 당신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그 비행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을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적당히, 그리고 가장 훌륭한 파일럿과 함께 비행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날 클레멘타인은 또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윈스턴의 비행이 클레멘타인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넬리와 클레멘타인은 호주어 가족이 DF로 이사 오기 전인 1899년에 여름을 보냈던 피라는 해안의 작은 마을로 산보를 갔다. 여기서 그들은 오래된 행락지를 방문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우리들은 매우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전보는 우리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 왔더군요. 전보를 볼 때마다 그 전보가 당신이 비행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보처럼 생각이 드는군요. 무서웠지만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악몽에 시달리다가 오늘 아침에 위안을 얻으려고 그 전보를 다시 보았어요. 읽어보니 놀랍게도 그 전보는 당신이 먼저 가리라고 생각했던 도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어니스에서 왔더군요. 그러니 당신은 이 순간에도 아마 비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처칠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는 6월 6일에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마음이 괴롭소. 왜냐하면 나는 조종사 자격증을 딸 찰나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 데에는 2, 3일 동안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딸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많은 사망자가 생긴 것을 보면 당신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달 동안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비행을 포기할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니 마음이 기쁘군요. 왜냐하면 당신도 나의 결정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슬픔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윈스턴은 편지에 밝힌 대로 비행을 즉시 포기해버렸다. 클레멘타인은 괴로운 근심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여름을 즐길 수 있었다. 클레멘타인의 동서들은 7월과 8월을 크로모 가까이에 있는 오버스트랜드에서 보낼 계획을 세웠다. 클레멘타인, 다이애너, 랜돌프, 그리고 유모는 베어트리 코티지라고 하는 작은 집에서 여장을 부렸고, 여기서 5분간 걸어가면 군이 처칠과 그의 두 아들 조니와 페리 그린이 비하이버 코티지라고 하는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여기서 클레멘타인은 앞으로 태어날 새 아기를 위해 원기를 북돋우면서 그리고 따스한 햇빛을 쬐며 몇 주일을 보냈다. 아일랜드 지방자치법안은 1914년 5월 26일에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 몇 주일간은 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긴장이 극도에 달했다. 왕은 이 극한 상황이 폭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7월 21일에 버킹엄 궁전에서 아일랜드 지방자치에 관한 회의를 소집했다. 그 다음 날 윈스턴은 이 회의는 극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클레멘타인에게 보고했다. 이틀 후에 회의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와해되고 말았다. 영국이 국내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중부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거의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즉 7월 28일에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과 그의 부인이 사라예보에서 살해되었다. 윈스턴은 국내외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페어트리 코티지에 와서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1914년 초에 영국 내각은 경제 조치로서 관례적인 대함대 기동 연습은 하지 않고 그 대신 함대의 일부를 시험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험 동원은 7월에 있었고 왕은 여기에 참가한 함대의 선박을 사열했다. 시험 동원을 끝낸 제3함대 소속 함정들은 각각 여러 항구로 다시 분산하려 하고 있었다. 이때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했다. 7월 24일에 내각 회의를 끝낸 처칠은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유럽은 전면전이 벌어질 찰나에 있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보낸 통첩은 지금까지 작성된 통첩 중에서 가장 무례한 것이었소.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통의 사람들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해도 영국이 관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윈스턴은 주말을 오버스트랜드에서 보냈다. 7월 26일 일요일에 윈스턴은 해변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적이며 가족적인 날도 도중에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업무로 인하여 윈스턴이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윈스턴은 편지와 전화로 클레멘타인과 서로 연락을 취했다. 베어트리 코티지에는 전화가 없었으나
그녀의 친절한 이웃인 에드가 스페이어와 그의 부인이 자신의 전화를 쓰라고 제의했다. 전화로 윈스턴과 연락을 취한 뒤 집에 돌아와서 클레멘타인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은 더 좋은 뉴스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평화의 힘은 틀림없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자신의 최후 통첩에 대한 세르비아의 유화적인 응답을 일축해버렸다. 7월 28일 밤 12시에 윈스턴은 해군성에서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냈다. 모든 것은 재난과 좌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윈스턴은 같은 편지 속에서 평화스러운 작은 일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성 야고보 공원에서 2마리의 흑백조가 새끼 백조와 놀고 있었소. 오늘 저녁 나는 계획을 세우다가 잠시 동안 이 흑백조들을 보았다오. 그 다음날 클레멘타인은 답장을 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집에 돌아와 보니 당신의 편지가 와 있더군요. 당신이 정신적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다니 기뻐요. 이번 주일에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유감스러워요. 지난 일요일은 참으로 즐거웠어요. 에드가 경의 서재에서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테이블 위에 쌓여있는 경영학 서적들을 우울한 눈길로 응시하고 있는 벽난로 위의 사랑스러운 마돈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틀 후인 7월 31일에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다. 구름은 더욱 더 어두워지고 있으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8월 2일 일요일에 내각은 거의 계속해서 회의를 했다. 이 괴로운 결정의 시간에 강요들은 의견이 양분되었다. 독일의 최후 통첩에 따라서 벨기에 왕은 자국의 중립을 보호해 달라고 프랑스와 영국에 호소했다. 8월 3일에 독일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고 벨기에를 침공했다. 8월 4일 11시를 기하여 독일에 대한 영국의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났으므로 영국은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